대결TV 손자병법이 말하는 조폭 패싸움 이기는 법일. 첫째, 계획을 세워라. 고로 다음을 체크한다. 두목인 나 자신을 먼저 체크한다. 나 자신이 또는 내 패거리가 이길 자신이 있는가? 자신 없으면 싸우기 전에 조직을 내어주라. 날씨가 나에게 유리한가? 날씨가 불리하면 싸울 날을 바꾸어라. 싸울 장소가 나에게 유리한가? 장소가 불리하면 장소를 바꾸어라. 이 싸움을 주도할 지혜와 믿음, 사랑, 용기, 엄격함이 있는가? 이런 것이 없다면 두목의 자리를 부하에게 양보하고 꺼져라. 싸움을 이길 내 주먹의 파워와 비장 무기와 우회법을 잘 알고 있는가? 모른다면 도망칠 것이고 안다면 너는 승산이 있다. 손자 선생님은 말씀하시길 7개라고 있는데 이것들을 비교하면 미리 승부를 알 수 있다고 하셨다. 1. 먼저 두목은 누가 더 조직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혼자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두목놈은 아니겠지? 2. 중간 보스는 누가 더 똑똑하냐? 조폭도 돌대가리는 이제 뽑지 말란 말이여. 3. 조폭에 대한 검경의 압박이나 해당 나와바리의 이점은 누구 파가 더 좋냐? 검경나리들께 꾸준히 상납하고 나와바리는 좋은 상권을 먼저 선점하란 말이여. 4. 조폭 기강은 어느 편이 더 좋냐? 기강이 서면 발전해서 비즈니스 조폭이 되는 것이고 못 서면 뒷골목 소매치기 되는 것이여. 실전 싸움에서 어느 패가 더 강하냐? 우리들도 꾸준히 싸움을 해봐야 녹슬지 않는 것이여. 6. 똘마니들 하나하나 어디가 더 개인 훈련 잘 되어 있냐? 일단 전교 대빵 출신들만 우리 조직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불어. 기본 체력 없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 7. 상벌은 어디가 더 공정하냐? 아무리 양아치지만 줄건 주고 보는 수도 있으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하지. 5사로 나를 판단하고 7사로 적과 비교했다면 이제 14 궤도로 양아치와 임기응변으로 싸운다. 14 궤도란 이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지. 이 작전을 쓰면서 작전이 아닌 듯. 3 가까이 접근했으면서 멀리 있는 듯. 4 멀리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듯. 5 작은 이득을 주어 적을 유인해. 6 상대방을 혼돈에 빠뜨리고 공격. 7 상대가 변신하면 이쪽도 태세 정비. 8 상대가 강하면 도전을 멈춤. 9 상대가 화나게 하여 혼란야기. 10 약한 채 하여 상대를 교만하게 하기. 11 신경 쓰고 피로하게 만들어 상대의 안정을 파괴. 12 적들이 화친을 이간질. 13 적이 정비 안 될 때 공격. 14 적도 모르는 허점을 찾아 공격. 대결TV. 대결TV 조폭 패싸움에서 이기는 법 손자병법 2 작전편 1 싸우기 전에 부하들에게 싸움의 당위성을 잘 브리핑한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킨다. 또한 이 싸움의 승패로 상벌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확실히 밝혀 경쟁심을 유발한다. 이 날 잡아 패싸움 하는 날은 반드시 속전속결로 하고 싸움을 끝내야 한다. 싸움이 길어지면 우리 조직의 피해도 크지만 시민들의 눈에 띄게 되어 경찰 신고가 들어온다. 3 상대편의 핵심 인물만 제압한다면 싸움은 이긴 것이다. 고로 나머지 똘마니들에겐 항복을 요구하며 싸움을 속히 끝낸다. 싸움이 끝나면 적의 소유물은 물론 상대 양아치도 우리 조직으로 포섭한다. 거부하는 양아치는 처단한다. 4 결과적으로 싸움을 해서 이겼다면 더욱 부유하고 강한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결TV 손자병법 모공편 최고의 승리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아니다. 패싸움 전에 이기고 나를 온전히 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싸우기 전 5가지를 점검하라. 1. 상대와 나의 전력 평가에 싸움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2. 나는 큰 패와 작은 패거리를 잘 운용하는가? 3. 우리는 일치단결 사명감을 가지고 있나? 4. 나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적의 허술한 곳을 찾고 있는가? 5. 보스가 행동대장에게 싸움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싸움 개시 결정이 되면 다음 단계로 패싸움을 한다. 한벌모 상대방이 싸울 의지를 꺾어버린다. 조직 숫자 알려주기, 내 팔뚝 보이기, 문신 보이기, 이벌교, 상대패의 독민 패거리를 먼저 단교시켜라. 이간질 혹은 더 큰 이익으로 포섭. 3. 이 사항들이 안 통하면 패거리를 야외 기습 공격. 4. 안 통하면 적의 본거지 건물 공격. 손자병법 근영편 패싸움 전 군영 즉 태세를 잘 갖춘 조폭은 승리한다. 1. 싸우기 전 갖추어야 할 태세들. 1. 넓은 나와바리. 2. 나와바리에서 갈취한 돈으로 뽑은 조직원 수. 3. 조직원의 싸움 능력. 4. 이로 인해
승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적보다 약하다면 수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자신이 생각해도 완벽한 수비라면 지지 않는다. 그리고 적의 약점을 발견한다면 승리한다. 공격하는 무리는 수비하는 무리보다 압도적 능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기기 쉬운 것에 이기라. 수비에서도 이기었다면 최선의 승리이다. 이 태세로의 승리는 싸움 같지도 않아 두목의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고의 태세를 갖추었기에 최고의 승리를 한 것이다. 3. 먼저 승리하고 뒤에 싸우라. 고로 태세를 잘 갖춘 두목은 승리의 요건을 갖추고 승리의 시기를 보는 것과 같다. 일단 싸움 개시가 되면 본물 터진 기세로 승리할 수 있다. 대결 TV 조폭이 승리하는 법 손자병법 병세편 1. 보스가 지휘할 수 있으려면 조직 편성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지휘 명령을 잘하면 1000명도 한 명처럼 움직일 수 있다. 한마디로 일사불란한 조직. 싸움은 기정법으로 승리한다. 싸움에 임할 때는 전공의 태세로. 각오 싸움 개시 후에는 상대의 허점을 보며 변화무쌍한 기공법을 쓴다. 한마디로 정도. 임기응변의 비빔전술이다. 3. 잘 싸우는 조직은 기세와 절도를 때 알맞게 발휘한다. 기세는 돌을 당긴 힘이고 절도는 이 돌로 계란을 깨뜨리는 것이다. 4. 태세를 완비 후 허점과 이익으로 유혹하고 부하들로 대비해서 치게 한다. 승리는 조직의 기세에서 구하고 개개인의 능력에 기대지 않는다. 마치 통나무가 계곡 아래로 떨어지듯 하면 조직은 승리한다. 조폭이 패싸움 이기는 법 손자병법 허실편 1. 주도권을 잡으라. 상대를 만날 때는 싸움 장소에 먼저 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태세를 먼저 정비하고 적을 기다린다. 적이 다가오는 것은 약한 곳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못 오는 것은 약한 곳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적이 편해 보이면 불편하게 하고 안정적이면 불안정하게 하라. 지키지 않는 곳을 공격하고 허점을 공격해야 한다. 공격을 잘하는 자는 적이 어찌 수비할 줄 모르게 하고 수비를 잘하는 자는 적이 어찌 공격할지 모르게 한다. 3. 벌을 찌른다. 공격하듯 방어를 못하는 것은 벌을 찌르기 때문이고 도망칠 때 추격 못하는 것은 신속하기 때문이다. 4. 열을 가지고 하나를 공격한다. 적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 패를 숨기면 적은 분산되고 우리는 집중된다. 이러면 이기기 쉬워진다. 적의 힘의 분산이 우리의 전력 강화로 이어진다. 5. 싸울 곳과 시간을 현명하게 한다면 아주 먼 곳에서 싸워도 된다. 6. 전략은 드러나지 않게 하라. 적의 정세를 검토해 득실의 계산을 자극을 일으켜 적의 동정의 이치를 작전을 나타내어 생사의 지리를 작은 충돌을 일으켜 적의 여유와 부족한 곳을 알아야 한다. 조직 형태의 극치는 무형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하면 간첩이 와도 정보가 없고 전략통도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 다른 싸움에서는 다시 모두가 모르는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7. 실을 피하고 허를 찌르라. 싸움의 형세는 충실한 곳은 피하고 한 곳을 치는 것이다. 싸움은 적의 형세에 따라 승리가 이루어진다. 고로 규칙적인 싸움은 없다. 적의 형세에 따라 변화무쌍한 대처를 하는 자가 짱이다. 대결 TV 조폭이 패싸움 이기는 법 손자병법 군쟁편 1. 우직직의 상황에 따라 조직은 직선의 길을 돌아서도 가고 돌아서 갈 길을 직선으로 돌파하기도 해야 한다. 무조건 발빠른 조직이 빠른 승리가 아니다. 두목이 발이 빠르다고 부하들과 떨어져서는 패하기 쉽다. 3. 싸움은 속임으로 성립되고 유리함으로 움직이고 분산과 집합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4. 폭림화산 싸울 때는 빠르기는 바람처럼 숨을 때는 숲처럼 타격시는 불처럼 멈출 때는 산처럼 임해야 한다. 그리고 전리품은 공평히 분배한다. 5. 일사불란한 싸움 승리를 위해서는 말보다는 수신호, 암호를 사용하라. 6. 상대의 기세와 마음과 힘과 변화를 다스려야 이긴다. 이런 것들이 약화될 때 공격한다. 7. 패배하는 적에게 도망길을 주어 마음을 분산하게 하고 친다. 조폭의 손자병법 구변 1. 9가지 임기응변 전술을 사용해야 이긴다. 탁 트인 곳에서는 주변 삼자들을 우호적으로 만들고 내려하는 비지에서 머물지 말고 생존 어려운 절지에 머무르지 말고 포위되기 쉬운 위지에서는 계략을 쓰고 사지에서는 필사적으로 싸우라. 또한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치지 말아야 할 조직이 있고 공격하지 말아야 할 아지트가 있고 빼앗을 필요 없는 땅이 있고 따르면 안 되는 명령이 있다.
2. 싸움에 있어 유리한 조건 속에 해로운 것을 대비하고 불리한 조건 속에 이로운 것을 탈취하라. 상대를 굴복시키려면 해로운 것으로 하고 다스리려면 이를 주고 우리 조직에 일에 적극 협조하게 하려면 이익을 준다. 3. 적이 공격 안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말고 우리가 항상 공격이 와도 완전한 태세를 갖춘 것을 보여야 한다. 5가지 위험한 상태. 죽기를 각오하면 죽고 살기를 각오하면 포로가 되고 화를 빨리 내면 모욕을 당하고 극히 청렴하면 욕을 당하고 부하를 극히 사랑하면 번거로워진다. 조직의 행군편 1. 행군의 진행과 정지법. 산을 지날 때는 골짜기로, 초목이 있다면 높은 곳으로, 적이 높은 곳에 있다면 진격하지 마라. 도강 후 멀리 피하고 적이 도강 시 절반 넘으면 공격한다. 초목이 무성하면 고지대에 진을 친다. 상류의 적을 치지 않는다. 진펄과 습지대를 만나면 빨리 통과하고 적을 만나면 나무 숲을 등지고 수초를 앞에 두고 싸운다. 평평한 곳에서는 동남쪽으로 언덕을 등지고 초목이 없는 곳을 앞으로, 초목 있는 곳을 등지고 진친다. 조직 패거리는 높은 곳과 양지에 진치고 잘 묶고 청결하면 필승의 태세이다. 적이 근접한데도 조용한 것은 지형의 험난함을 믿기 때문이고 적이 멀리 있어도 욕하며 가보는 것은 우리를 유인하는 것이고 적이 평탄한 곳에 있는 것은 지리적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나무가 움직이는 것은 적이 오는 것이고 많은 불에 장애물이 있다면 적이 우리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새와 짐승이 움직이면 복병과 기습을 주의하라. 적군의 심리적에 전원자가 와서 말은 겸손하고 진지의 방비가 더하다면 진격 준비이다. 반대로 말이 강경하고 진격 기세를 보이면 후퇴할 것이란 것도 생각하라. 약속 없이 화해를 청하면 음모가 있는 것이다. 3. 패거리 다스리는 복. 부하들에게 공손하고 천천히 말하는 것은 부하들의 신망을 잃은 것이고 자주 상주는 것은 군색하기 때문이고 자주 벌주는 것은 피곤하기 때문이고 먼저 난폭하고 후에 두려워하는 것은 다스림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하가 조직에 익숙하기 전에 벌주면 복종 안 하게 되고 조직에 익숙한데 잘못에 벌이 없다면 복종하지 않게 된다. 고로 조직의 질서는 평소의 훈련이 중요하다. 평소 토목은 부하들에게 규율과 예의를 가르치고 존경심과 위엄을 얻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패싸움이 일어나면 조직은 혼연일체가 되어 필승의 조직이 된다. 조폭의 손자병법. 지형편 상 6가지의 지형을 전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상대가 올 수도 있는 지형은 통행이다. 이곳은 높은 양지를 차지하고 식량 보급로를 준비하고 싸우면 유리하다. 갈 수는 있고 돌아오지 못하는 지형을 회형이라 한다. 상대의 방비가 없으면 진격하여 이기나 방비가 있다면 지고 돌아오지 못한다. 누가 진격해도 불리한 땅을 지형이라 한다. 이곳은 상대가 유인해도 나가지 말고 상대가 반쯤 나오면 상대해야 유리하다. 먼저 차지한 조직이 유리한 지형을 L형이라 한다. 만약 상대가 먼저 차지하고 태세가 굳건하면 공격하지 말고 허술하면 공격한다. 허명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선점하여 높은 양지에서 적을 기다리나 상대가 선점하였다면 싸우지 말고 도망쳐야 하는 지형이다. 원형은 세력이 비슷한 조직은 싸워도 불리해지는 지형이다. 2. 패배하는 조직. 대등한 전력이어도 1대10으로 싸우게 해 도망치게 되는 도망 조직이 있다. 부하는 강한데 두목이 기강과 규율을 못 세운 해이한 조직이 있다. 두목은 강한데 부하가 부실한 경우는 결함 있는 조직이다. 두목의 아량이 적어 부하가 불만이 많아 자기 뜻대로 싸우고 두목도 부하를 의심하는 궁구의 조직이 있다. 두목은 위험이 없고 훈련 방법도 규율도 싸움 태세도 제멋대로인 꼴난 조직이 있다. 상대 전력을 모른 채 무모한 싸움을 하는 패배 조직이 있다. 3. 지형은 전쟁을 돕는다. 대장은 반드시 지형을 파악해야 싸움에 도움이 되고 이길 싸움은 말려도 행하고 지는 싸움은 명령해도 피해야 한다. 생사의 싸움은 승패만 바라보아야 한다. 4. 조직원을 대하는 자세. 대장은 부하들을 대할 때 마치 자기 아들 대하듯이 하여 고락을 같이 한다면 그들이 목숨을 바쳐 싸움에 임한다. 하지만 다스릴 수 있는 엄격함이 상존해야 한다. 오적을 알고 나를 알고도 지형을 모르면 승산은 반반이다. 조폭의 손자병법. 부지상. 땅의 성격에 따라 싸워야 한다. 자기 구역의 땅에서 싸우기에 마음이 산만해지니 싸움을 피하나 부득이하면 부하들의 마음을 단결시켜야 할 땅은 산지이다. 우리와 상대의 경계가 되는 곳이라 마음이 분산되니 머물지 말고 연락을 강화하며 공격해 들어가야 할 땅은 경지이다. 중요 거점이므로 필사적으로 싸우는 곳이다. 하지만 상대가 선점했다면 무해 공격을 검토해 공격해야 할 땅은 쟁지이다. 평지로서 누구든 공격 가능한 곳이다. 고로 방어를 잘 해야 하며 우리끼리 연락을 잘 해야 하는 땅은 교지이다. 교통 요충지로 많은 조직원도 포섭 가능하다.
삼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둘 땅은 부지. 상대의 땅에 쳐들어가 상당히 빼앗은 지역으로 이곳의 물자를 빼앗을 수 있는 곳은 중지. 통과하기 힘드나 빨리 통과할 땅은 비지. 보위당하기 쉬운 땅이다. 보위되었다면 꾀를 내어야 하는 땅은 위지. 무조건 싸워 이겨야 하는 곳은 사지이다. 지혜로운 두목의 행동. 지혜로운 두목은 상대의 조직을 교란시켜 분산하게 만들고 유리하면 싸우고 불리하면 싸움을 멈춘다. 태세를 잘 갖춘 상대 조직이 공격해오면 상대의 가장 아끼는 곳 혹은 약한 곳을 신속하게 쳐 혼란하게 만든다. 3. 상대 땅에서의 작전. 상대 땅 깊숙이 들어가면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싸움에만 전력하게 되는데 이러면 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4. 또올동주처럼 싸우라. 조직을 마치 뱀처럼 움직여야 한다. 상대가 머리를 공격하면 꼬리가 도와주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공격한다. 머리처럼 강하게 공격하고 꼬리처럼 부드럽게 도망치는 것이 지형의 이점을 살리는 것이다. 일사불란과 모두가 용맹한 정신의 일심동체가 필요하다. 5. 두목의 자질과 해야 할 일. 대장은 침착하며 속을 알 수가 없고 기울이 엄격하고 태세가 갖추어져 있고 매번 새로운 싸움 전략을 쓰며 어디로 데려가든지 부하들이 눈치챌 수 없게 하고 부하들의 심리를 능히 조종해야 한다. 6. 정보의 중요성. 상대 조직과 주변 제3조직의 목적과 계략을 알아야 우리 조직의 유리한 관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지형을 모르면 조직이 나아갈 수 없고 현지인을 길잡이로 못 쓰면 지형의 이점을 못 쓰게 된다. 7. 점령의 효과. 강한 힘을 보인 조직에 대해 주변 조직은 두려워 마음이 흩어지고 대한 조직에 친분이 있어도 도와줄 마음을 접게 된다. 강하게 점령한 조직에게 주변 조직은 친하게 지내려 머리를 숙이게 된다. 8. 싸움 현장에서 두목이 행동하는 방식. 싸움터에서 부하들을 한 사람같이 움직이려면 평소와 다른 상과 명령을 내린다. 대장은 오직 이론이 아닌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오직 싸움에 유리한 점만을 부하들에게 말한다. 9. 결전의 날. 결전의 날이 오면 우리 나와바리에 경계령을 내리고 적의 스파이를 잡아 내고 공격 책임자를 임명하고 적의 나와바리와 아지트의 첩자를 침투시키고 핵심 지역과 약점 정보를 얻어내야 한다. 싸움 시작 때에는 허술한 듯이 보이게 하다 적이 방심하면 신속하게 공격한다. 화공편 1. 화공법을 쓰는 목적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건조한 시기에 하며 달이 기성, 벽성, 익성, 진성의 방향에 있을 때 바람이 일어나니 이때가 화공일 때이며 불러 적의 부하를 불태우거나 식량을 불태우거나 재산을 불태우거나 아지트를 불태우거나 창고를 불태우는 5가지 종류가 있다. 2. 불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격한다. 불이 적의 내부에서 일어나면 밖에서 신속히 공격하고 불이 났는데 내부가 고요하면 공격하지 않고 지켜보다 할 수 있으면 공격하고 공격 불능 시 멈춘다. 적의 진영 밖에서 불 지를 수 있다면 불을 지른다. 불을 바람이 불어오는 위에서 질렀을 때는 바람 부는 아래쪽에서 공격하면 안 된다. 낮에 바람이 많이 불면 밤에는 멈춘다. 3. 화공과 수공의 차이. 화공은 적의 생명과 재물을 확실히 거둘 수 있으나 수공은 통로나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고 적은 도망칠 수 있다. 4. 이익으로만 싸운다. 싸움에 이기고 아지트를 빼앗아도 싸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싸움이다. 즉 이익이 없는 싸움으로 자신과 자신의 부하를 상하게 하였고 자산은 작아졌다. 고로 두목은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행동대장은 화가 난다고 부하들을 움직이지 말라. 이익이 있으면 움직이고 없으면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화가 기쁨으로 아기가 풀릴 수도 있지만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다. 고로 현명한 두목은 싸움을 상가한다. 오자는 그의 책에서 말했다. 열국들 중에 5번 승리한 나라는 재앙에 처하고 4번 승리한 나라는 피해하고 3번 승리한 나라는 패자가 되고 2번 승리한 나라는 왕이 되고 1번 승리한 나라는 황제가 된다. 이 말뜻은 한 번을 싸우더라도 이익을 극대화한 나라는 바로 서고 많이 싸워도 이익을 얻지 못한 나라는 망한다는 뜻이다. 용단편 1. 간첩의 중요성. 적대적 상대 조직을 치밀하고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첩자가 필수적인데 이 첩자에게 우리 조직 내에서의 직급과 급여와 성공 보수를 아낀다면 첩자는 우리 편이 될 수 없고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되니 승리는 우리 것이 아니게 되고 조직은 위태롭게 된다. 이 간첩의 5가지 종류. 향가는 적의 나와바리 사람을 정보원으로 쓰는 것이고 매가는 적의 임원을 매수하여 정보원으로 쓰는 것이고 반가는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사가는 죽기를 각오하고 적에 침투하여 우리의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는 자다. 생가는 적에게서 살아 돌아와 정보를 복구하는 자이다. 이 간첩들은 모두 동시에 사용하며 적이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니 이것은 신묘한 방법이며 두목의 큰 보배가 된다. 3. 간첩의 사용법. 간첩은
두목과 가장 친밀한 직속 부하이며 보수는 가장 많으며 특급 비밀 속의 일은 진행된다. 두목은 지혜가 없다면 간첩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의가 없다면 간첩을 부리지 못하고 미묘하게 운영하지 못하면 간첩을 사용해도 실적이 없다. 첩자의 운용은 어느 곳에나 유용하게 쓰인다. 만약 간첩이 비밀을 누설한다면 간첩은 물론 이 말을 들은 자까지 모두 죽여야 한다. 4. 반간의 중요성. 공격을 결심했다면 먼저 적의 관문과 중요시설의 경비 담당과 그 부하 등 모든 이름을 첩자를 침투시켜 알아낸다. 반대로 적의 간첩이 우리 내부로 침투하면 반드시 찾아내어 매수한 후 교육하여 다시 적진으로 보낸다. 이 반간으로 하여금 적의 마을 사람이나 임원의 이름을 알게 되니 향간과 내간을 얻어서 부릴 수 있게 된다. 이 반간으로 인해 사간을 적지에 보내어 거짓 정보를 유포시킬 수 있다. 이 반간으로 인해 적을 알게 되기에 생간으로 적의 일을 알고 와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첩자의 성취는 반간에 달려있다. 고로 반간은 후하게 대접해야 한다. 5. 지혜로운 두목. 고대 은나라가 일어설 때 탕왕은 하나라의 이윤을 중용하여 하나라 폭군거랑을 토벌하였고 주나라가 일어설 때 문왕은 은나라의 강태공을 불러 은나라의 조왕을 토벌하였다. 이같이 지혜로운 두목만이 간첩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성공할 수 있고 간첩을 잘 쓰는 것이 용병의 중요 비결이며 온 조직이 이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